한 18년 전쯤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몇 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인 커뮤니티와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인타운에 정착했을 때 목격한 한인 커뮤니티의 현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선진국이라는 미국에 살면서도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미국 의료보험 왜 이렇게 복잡하고 비쌀까? 미국 의료보험은 크게 민간보험과 공공보험으로 나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민간보험에 가입하죠. 하지만 이 보험료가 엄청납니다. 18년 전에도 4인 가족 기준 월 $800였는데 지금은 $1,500에서 $2,000를 넘는다고 해요. 1년으로 따지면 $20,000가 넘는 돈이죠. 서민들에게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공공보험으로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을 위한 메디케어 메더케어와 메디케이드 메디게이아이디가 있지만 이것도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 건 아니에요. 특히 한인 1세대 이민자들은 영어에 서툴러 복잡한 서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격이 되는데도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이 보험 없이 지내는데 2023년 기준으로 약 2,600만 명이 건강보험이 없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응급 상황이 아니면 병원을 찾지 않고 $5,000나 하는 응급실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치료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당시 한인들 사이에서는 병 걸려 죽기 직전에야 병원에 간다는 씁쓸한 농담이 돌았어요. 제가 직접 목격한 한인 사회의 이야기. 제가 만났던 한인 1세대 대부분은 자영업자였습니다. 세탁소, 편의점, 한국 음식점을 운영하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소득은 불안정했죠. 영어 장벽 때문에 전문직보다는 몸으로 때우는 일을 주로 했고 의료보험은 정말 꿈도 꾸지 못하는 사치였습니다. 한 식당에서 일하던 60대 아주머니는 당뇨가 심해졌는데도 약값이 아까워 약을 반으로 쪼개 드셨어요. 또 다른 세탁소 주인 할아버지는 고혈압으로 쓰러질 뻔했는데도 병원비가 무서워 집에서 버티다 결국 응급실로 실려갔죠. 이들은 첨단 의료기술을 자랑하는 미국에 살면서도 마치 의료 문맹국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커뮤니티 안에서는 서로 돕는 따뜻한 문화가 있었지만 의료비 같은 큰 문제 앞에서는 모두 속수무책이었어요. 오바마 케어, 한 줄기 빛이 되다. 그러다 2010년 오바마 케어 ACA, 어포더블 케어 액트가 도입되면서 한인 커뮤니티에도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시민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를 확대했거든요. 소득이 불안정한 한인 자영업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죠. 특히 기존에 앓던 질병이 있어도 보험 가입을 거부당하지 않게 된 것이 큰 변화였습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센터에서 건강검진 교실이 열리고 메디케이드를 통해 백내장 수술을 받고 눈물을 흘리던 할아버지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푸드 스탬프로 김치찌개를 끓여 드시며 미국은 노인 복지가 좋다며 안도하시던 어르신들의 모습도요.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OBBBA법, 다시 닥친 시련. 하지만 이 희망도 잠시 가상의 OBBBA법이 등장하면서 상황은 다시 악화됐습니다. OBBBA법은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려 한 정책을 상징하는데요. 여기에는 메디케이드 예산을 $1조 삭감하고 6개월마다 자격을 재심사하며 심지어 19세에서 64세는 월 8시간 근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법은 특히 한인 시니어들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소득이 조금만 초과되거나 근로 요건을 채우지 못해 메디케이드를 잃는 노인들이 속출했죠. 60대 초반 시니어들은 65세 이상에게만 적용되는 메디케어도 받지 못하고
메디케이드마저 잃으면서 병원비나 약값을 감당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경미한 질환을 방치하다 응급실로 실려가는 경우도 많아졌고 LA 카운티 병원 응급실은 늘 북적였습니다. 캐나다 의료 제도와 비교하면 미국과 비슷한 캐나다는 유니버설 헬스케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모든 국민과 영주권자가 병원 진료, 수술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한인 시니어들이 당뇨 관리를 하거나 응급실을 가는데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바로 긴 대기 시간입니다. 비응급 수술은 몇 달에서 1년까지, 전문의 진료도 2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미국은 돈만 있으면 민간보험으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그 비용이 문제입니다. 서로 장단점이 뚜렷한 거죠. 절망 속에서도 피어난 희망.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한인 커뮤니티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돕기 위해 뭉쳤죠. 무료 진료소와 약품 나눔 은행이 생겼고 한인 의사, 변호사, 자원봉사자들이 나서서 자체적인 안전망을 만들었습니다. 영어가 능숙한 2세대가 1세대 어르신들의 서류 작성을 돕고 법률 상담을 해주면서 세대 간의 벽도 허물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정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돕는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는 말이 퍼지면서 시민권 신청과 투표 참여율이 높아졌어요. 저는 김치 나눔, 무료 진료, 그리고 투표소로 향하던 그분들의 발걸음에서 인간의 존엄이 어떤 법이나 제도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맺은 말. 미국 의료보험 제도는 높은 비용과 복잡성 때문에 서민들과 이민자들을 의료 사각지대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케어처럼 좋은 정책이 한때 희망을 주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돕는 한인 커뮤니티의 연대가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